자, 교재 47쪽입니다. 자, 이제 제 4장 중개 업무 파트로 들어왔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시험에서는 여기서부터 지금 몽땅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격을 취득했죠.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를 연 거예요. 등록을 했죠. 등록을 했고, 이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무소 운영. 그러니까 사무소 옮겼을 때 어떻게 될까? 겸업은 어떻게 될까? 또 고용인은 소속이나 중개보조는 어떻게 고용해야 될까? 고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중개 업무할 때 도장은 어떤 걸 써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중개 업무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은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만 이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내용적으로 어려운 부분 없어요. 어려운 부분 없는데,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개사무소 운영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사항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 4장 중개업무 파트 들어갑니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은 등록 파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한 건물의 확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한 건물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준공을 받은 건물이에요. 사용검사가 떨어졌습니다. 준공이 떨어진 건물인데 어떤 사유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이 건물에는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단서 규정이 왜 들어왔냐면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 된 건물엔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새로 생긴 건데, 생긴 지 좀 됐죠. 되기는. 이게 아파트 단지예요. 101동, 102동, 그 다음에 이제 상가동이 있거든요. 상가동이 있는데, 준공이 떨어졌어요. 준공이 떨어졌는데, 토지 준공이 안 떨어진 거예요. 건물 준공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입주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럼 이걸 입주단지라고 그러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럼 입주단지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입주할 사람 입주하고, 세를 놓을 사람 세 놓고, 팔 사람 팔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한데, 이게 건축물 대장이 아직 작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가동이. 토지 준공이 안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개설 등록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무소를 열고 중개업을 하면 참 좋잖아요. 입주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개사무소는 여기 있는데 여기다 파라솔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파라솔 놓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임시 중개소를 설치해요. 그러면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자꾸 자행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성화 시켜준 거죠. 그러면 어떤 사유로 건축물 준공은 떨어졌지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 됐다. 이런 건물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단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건축물 대장 기재가 돼 있어야 되겠지만, 준공이 떨어진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 기재가 되기 전이라도 여기는 등록이 가능하다. 그때는 왜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는 대장은 원래 구청에 작성해야 되니까 지들이 더 잘할 텐데 우리한테 사유서를 써내래요. 니들이 게을러서 이렇게 써내야 되나? 어쨌든 그 사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사무실 같은 데는 안 된다고 그랬죠? 다음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이해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 설치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자, 사무소 설치 원칙. 계획공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만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 내에 1개만 둘 수 있다. 이게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관청 내에는 사무소 하나만 딱 둬야 됩니다. 그럼 1사무소 원칙인데, 이거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뭐냐? 이거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법인의 분사무소예요. 자, 그럼 분사무소란 말이 나왔잖아요. 분사무소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지사들이 있잖아요. 이 지사들을 상법에서는 지점 이렇게 부르고, 민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민법상 용어로 하기 때문에 분사무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법인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지점에 해당하는 분사함수를 둘 수 있어요. 법인이 꼭 분사함수를 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분사함수를 법인만 들 수 있고 개인,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예요.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나 중개인은 반드시 사무소가 하나 해야 됩니다. 등록관청 내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감 잡혔어요? 그러니까 법인만 유일하게 분사함수 설치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유일한 얘기고, 그럼 이것을 위반한 게 뭐냐? 이것을 위반한 게 바로 이중사무소예요. 그럼 이중사무소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소가 2개소 이상이에요. 이게 이중사무소입니다. 그러면 이중사무소 실태를 잠깐 볼까요? 예를 들어 종로구에다가 사무소를 등록을 했어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종로구에다가 강남구에다 또 등록을 하잖아요. 강남구에 또 등록을 하고 여기다 사무소를 또 뒀다. 그럼 이중등록, 이중사무소죠, 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등록으로 처벌해요. 왜냐하면 이중등록은 필요적 등록 취소거든요.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버려요. 근데 이중사무소는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의무적 등록 취소는 뭐냐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가 필요적 등록 취소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센 걸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중등록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종로구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강남구에다가 등록은 안 하고 사무소만 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중사무소죠. 그러니까 등록은 하나인데 사무소가 2개소 이상. 이것이 이중사무소예요. 이게. 그러면 이중사무소에 걸리면요, 의무적 등록 취소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중사무소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등록 장소였는데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등록 장소 외의 장소에다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확보했어요. 독립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중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 두 번째 중개사무소가 무허가 건물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상관없어요.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했다. 그럼 이때는 이중사무소로 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독립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중개사무소 외의 장소, 즉 분양사무소 앞에다가 파라솔 또는 천막을 설치하고 중개업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처벌 안 받느냐? 이것도 물론 처벌받습니다. 이때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벌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중사무소를 두던 임시시설물 설치하던 모두 금지입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원래 우리 법상 그 금지가요, 이중사무소, 이중록 요거만 있었거든요. 이중속도 물론 있었고. 근데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 요게 들어왔거든요. 이게 왜 들어왔냐면요, 2개의 판결 때문에 들어왔어요. 요 규정이. 원래 이중사무소만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개업공사였죠. 개업공사가 분양사무소 앞에다가 천막을 설치한 거예요. 이 천막이 뭐냐면 우리 그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요, 대형 그 하얀 천막 있죠. 그러니까 분양사무소 앞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설치한 거예요, 개공이. 그래가지고 여기다 책상을 깔고 까만 양복에 포마드 발라서 올백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분양권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등록관청에 적발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중사무소다 하고 고발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게 없었으니까 고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송이, 그러니까 이 처벌이 지금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갖고 대법원은 이제 개공은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야, 천막 놓고 한 게 무슨 건물이냐, 사무소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자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자, 천막을 놓고 한 것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중사무소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천막지구 안에 있는 이중사무소로 그때 처벌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른바 떴다방 있죠, 떴다방. 이게 떴다방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임시 중개업소, 이동식 임시 중개업소죠. 이게 떴다방인데 분양사무소 앞에다 천막 치고 한 것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주로 뭐 놓고 합니까? 이거 놓고 하죠. 파라솔 놓고 해요. 그래가지고 역시 우리 개공이 중개사무소 앞에 파라솔을 놓고 이른바 떴다방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자 이것도 역시 우리 등록관청이 여기서 이겼거든. 그래가지고 맞들려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중사무소라고 고발 들어갔어요. 역시 파라솔 놓고 한 거. 그래갖고 이 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그럼 대법원에서 뭐라 그러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사무소로 보기엔 곤란하다. 독립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등록관청이 패소했어요. 이건 이중사무소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법을 개정해요. 개정해갖고 개업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떴다방을 해도 안 됩니다. 파라솔 놓고 해도 안 돼요. 뭔 말인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실생활에서 보시면요. 그 분양사무소 앞에 여전히 파라솔 쳐져 있고 천막도 쳐져 있죠. 그건 물론 이제 개공들이 몰래 할 수도 있는데 그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분들은 분양 대행업자들이에요. 개공이 아니란 얘기죠.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양 대행업자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개업공사는 이중사무소 설치해도 안 되고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소를 설치하는 것도 안 돼요. 여기에 걸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럼 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준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인 법인의 분사무소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47쪽 분사무소로 내려가요. 그럼 이 분사무소는 엄청 잘 묻는데 분사무소를 법인이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꼭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일단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고 시군구별로는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둘 수 없다. 그럼 주된 사무소는 본점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상법에서는 본점을 본사라고 부르죠. 본점, 본사를 본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주된 사무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가 종로구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분사무소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동일등록관청 내는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 시군구별로 설치가 가능한데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추가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일등록관청 내에는 반드시 사무소가 하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아주 잘 묻고 있고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소장님. 이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책임자라고 불러요. 그럼 분사무소의 책임자, 이분이 바로 분사무소장인데 이분은 공인인계사야 됩니다. 공인인계사. 그러니까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계사일 것. 여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특수법인 있잖아요. 오늘 말씀드렸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 쓰는 법인. 대표주자가 지역농협이라고 그랬죠. 지역농협. 그럼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공인인계사야 되느냐. 우리 특수법인도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법인이니까. 근데 이때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두 번째 규정이에요. 특수법인한테는 등록기준 배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임원의 3분의 1이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공인인계사가 한 명도 임원에 없어도 되는데 책임자만 공인인계사였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하잖아요. 그럼 역시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보증 둘 때마다 보증을 2억 이상 설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1억으로 돼 있어요.
둘 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한다. 근데 이제 개정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2억 원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참고해 두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개정이 확정되면 제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1억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증을 일단 1억 이상을 둘 때마다 설정한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되네요. 이게 뭔 얘기냐? 추가로 설정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주된 사무소가 종로구에 있어요. 그럼 이 법인이 만약에 광명시에다가 분사함 설치한다. 그럼 종로구 여기 주된 사무소는 보증이 얼마 끊겨 있다는 얘기예요? 2억. 법인은 지금 현재 2억이라고 그랬죠. 개정되면 4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2억 끊겨 있어요. 그럼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그러면 둘 때마다 여기다 플러스 1억 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남시에 둔다 1억, 수원시에 둔다 1억.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추가해요. 둘 때마다. 그럼 이 법인은 보증을 사실상 하나로 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겁니다. 만약에 이 법인의 광명시 분사무소에서 중개사고 났잖아요. 그럼 이 법인은 토탈 금액 갖고 의뢰인한테 지급 책임을 져라 이 얘기예요.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을 하나로 끊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법인이 분사무소 3개소 뒀거든요. 3개소. 3개소라면 3억 추가해야 되죠. 그러면 기본 보증이 2억에다가 3억 추가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최소한 5억이 돼야 됩니다. 그럼 개정되면 2배로 는다고 그랬으니까 10억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1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한다. 보증을. 그 다음에 책임자께서는 이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가서 받고 오셔야 돼요. 책임자는 실무교육 대상입니다. 실무교육을 미리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고 4일 가서 교육받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미리 확보해 놓으셔야 되죠. 건축물 대장이전 건물에 분사무소 미리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분사무 설치 요건이었다. 자, 그럼 분사무 설치 요건 이렇게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분사무소 이건 설치 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설치 신고 들어갑니다. 이때 어디다 하느냐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분사무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이라는 것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이 얘기네요. 광명시에 분사무 설치하는데 주된 사무소가 종로구에 있다면 이자에게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업무 처리.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업무 처리는 여기서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 분사무소 옮기잖아요. 이전 신고 주대내. 분사무소 폐업 신고하잖아요. 주대내. 분사무 사용할 인장의 등록도 주대내.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그리고 신고할 때 이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하는데 자격증 사본 같은 건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증관계증서 사본은 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수수료 물론 내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신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요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 이제 신고 필증이라고 불렀었는데 신고 확인서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분사무 설치 신고 확인서 이것을 교부를 해주죠. 물론 처리 기한은 이것도 7일이에요. 그래서 신고 확인서는 이제 교부해주면요. 분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놓고 중개업무를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신고 확인서 교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통보가 더 있어요. 그럼 이제 협회 통보사항은 나중에 이제 암기할 건데 분사무 설치 신고 확인서 내줬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줘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는. 근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지 등록관청에 난 지체 없이 통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짐작되시죠? 자, 주된 사무소가 종로구에 있어요. 광명시에 분사무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종로구청장이 해버렸죠. 그럼 광명시장은 자신의 관내로 분사무소가 들어온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지 등록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알려줘요. 야, 너네 관내로 분사무 설치됐다. 그리 알아라.
하고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체 없이 이때는 통보해 준다. 근데 협회 통보는 여기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감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분사함수였습니다. 자, 그럼 분사함수는 법인의 지점이다. 이제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분사함수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그 밑에 3번에 중개사함수의 공동사용이 있죠? 중개사함수의 공동사용. 자, 그래서 공동사용을 보는데 이게 전에 이제 공동사함수라고 불렀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중개사함수를 다른 경우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에는 합동사함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도 합동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법원 앞에 가면 합동 법률사무소들 가끔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공동사무소로 이름을 일단 바꿔놨습니다. 근데 공동사무소란 말은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공동사무소라고 강학상 부를 뿐입니다. 어쨌든 합동사무소 이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건물이에요. 사무소입니다. 그래가지고 A 개업공사, B 개업공사, C 개업공사, D 개업공사가 사무소를 같이 씁니다. 그럼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이게 공동사무소입니다. 이때 우리 법상 인원수 제한 없어요. 인원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이 모여서 상관이 없어요. 2명 이상 있으면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종별 구분도 없어요. 그럼 종별 구분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A는 공인인사인 개업공사고 B는 중개인이에요. 법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중개인. C는 법인이에요. D는 분사함소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C 법인과 D 분사함소는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되죠.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분사함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둘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별이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자, A, B, C, D가 우리 EBS 32의 동기생들이에요. 32에.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했어요. 야, 우리 중개사무소 같이 운영하자. 그래가지고 좋은 건물 하나 임차해가지고 여기다 개설 등록을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사무소 되는 거예요. 또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개설 등록을 들어옵니다. 그럼 역시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고, 또 B, C, D가 다른 곳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업공인중개사였다면 여기다 대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등록의 방법,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때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 제도가 있느냐? 우리가 사무소 같이 쓰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이렇게 신고하는 제도가 있느냐? 이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 제도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 한 가지만 추가하면 돼요. 서류 한 가지만. 그럼 무슨 서류를 첨부해야 되느냐? 공동사용하는 다른 개업공사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승낙서만 더 추가하면 돼요. 그럼 등록서류라든가 이전 신고 서류 낼 때 공동사용하는 A, B, C, D 이제 이들의 승낙서만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A, B, C, D는 사무소를 공동사용으로 합의합니다. 그래갖고 꽝꽝꽝꽝 찍고 그것만 추가해 주면 될 뿐이지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 제도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사무소를 공동사용했을 때 별도의 우리 법상 주어진 특혜가 있느냐? 특혜?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만 같이 쓸 뿐이지 우리 법상 주어진 의무 있죠? 다 따라요, 다 따로.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 B, C, D, 개시 다 따로, 간판 다 따로 써야 돼요. 상호 다 따로 써야 됩니다.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됩니다.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잖아요. 우리 소속공사 중개보증 공동고용 되느냐? 안 돼요. 이중속 금지기 때문에 각자 고용해야 된다. 다. 인장의 등록 다 따로, 보증 설정도 다 따로.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어떠한 특혜도 없기 때문에 공동사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거의 안 해요. 특혜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것을 악용만 해왔어요. 공동사용제도를. 어떻게 악용을 했느냐. 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A가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A가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영업정지를 뭐라 한다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4개월 나갔어요. 중개사무소가 통째로 쉬게 된 거예요. 중개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되니까 B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걸게 하고 본인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업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B로 하여금 걸게 하고 본인은 커피만 마신답시고 맨날 나와요. 커피만 마시러 나와야 돼요. 일하러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서를 두게 됐어요. 공동사용하는 건데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업무정지 개업공사와는 공동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공동사용 중이었어요. 그랬다가 업무정지를 A가 먹었다. 이때는 B, C, D는 계속 영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용 안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까지 금지하는 규정을 뒀어요. 자, 첫 번째, 업무정지 개공이 다른 개업공사에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 안 돼요. 그럼 이 얘기네요. 이거죠, 바로. A가 영업정지 먹었거든요. 그럼 본인은 일을 못하니까 B로 하여금 자격증을 걸게 하는 거죠. 이때 A가 B한테 승낙서를 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공동사용 안 돼요. 나아가 2번은 그거죠.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 안 돼요.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다 이제 등록 못 들어가니까 업무정지 먹었기 때문에 A가 이번에는 C의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A가 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동사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업무정지 개공과는 공동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동사용제도인데, 근데 실무적으로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 문 닫아놓으면 안 되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영업정지 먹었나 봐. 문 닫았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개사무소 열어놔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광고죠, 지금. 중개사무소를 계속 열어져 있다는 그런 이제 광고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대부분 손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기 때문에 그 장소에 굉장히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들 같은 경우는 중개사무소 들어오면 사실 좋아하는 건물주들 많아요. 월세도 잘 내지. 그 다음에 한 번 들어오면 거의 나가지도 않죠.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거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먹었거든요. 계속 유지해야 돼. 문 닫아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센스를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업무정지 먹었으니까 개설농 안 되죠. 그 다음에 본인이 다른 데로 이전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다른 중개사무소로. 그럼 이거 사무소로 계속 열어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공부 안 했는데 폐업 신고해버려야죠. A가 폐업 신고해버리면 돼요. A가. 그러니까 자기 등록을 살려둔 상태예요. 지금 업무정지라는 것은. 등록이 아직 살아있죠. 그러니까 A가 등록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 그냥. 중개업 폐업 신고해버리고 B가 걸게 하면 되죠. 그리고 A는 맨날 커피만 마시러 나오면 돼. 뭔 말인지 아시죠?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제 실무 선생으로서 뭐 편법을 조금 일러드렸는데 어쨌든 업무정지 먹으면 폐업 신고 해버려야 됩니다. 이제 폐업 신고하고 일단은 다른 사람이 등록 들어가면 돼요. 그래갖고 저는 실무를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일부 이제 병행을 했었는데, 그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공동망이라고 그래요. 아직 우리 정보망 공부 안 했는데, 자격증 있는 실장님 하면서, 실장님 구합니다 하면서 쪽지가 딱 떠. 이제 공동망이 있어요. 정보망이 있는데, 나중에 공부해요. 그러면 실장님, 자격증 있는 실장님 구합니다.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럼 그 중개업소 영업적지 먹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자격증 내리고, 자격증 있는 실장님 구해갖고 그 사람 걸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안 봐도 비디오예요. 딱 그렇게 합니다. 등록관청이 이걸 모르느냐?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폐업 신고 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공동사무소 제도를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절세 방안으로도 활용해요. 절세. 우리가 탈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절세 방안으로 활용하는데, 우리 있잖아요. 완전 투명지갑입니다, 지금. 그 중개보수가 우리 주 수입인데, 중개보수를 받으면요, 현금 영수증 무조건 끊어야 돼요. 나중에 보수 파트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현금 영수증 무조건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결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일부 극소수 중개업소들이 카드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유일하게 지금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트는 국민경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 중개사무소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현금 영수증을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전부 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연간 우리 매출이 4,800 있잖아요. 4,800만 원을 넘어서면 일반 과세라는 거 있죠. 사업자들은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잖아요. 아십니까? 그럼 일반 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을 넘어섰다. 그러면 일반 과세로 돌아요. 자동적으로 돕니다. 그러면요, 일반 과세로 돌면요,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부가세를. 그러면 우리 중개보수 받은 거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손님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납부해 줘야 돼요. 근데 손님이 부가세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물론 내시는 손님들, 아시는 손님은 다 내요. 내는데, 특히 개인 주택 있잖아요, 주택. 그럼 부가세를 중개보수 받을 때요, 주택 중개했는데 개인이요, 이분이. 사업자들은 다 부가세 주는데, 그들은 이제 부가세 환급받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일반 과세로 오면 부가세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보수가 10%가 깎이는 결과가 돼요. 부가세가 10%거든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공동사무소로다가 일반 과세로 안 돌게 나눠서 끊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중개사무소를 이제 열었는데 우리 소속을 고용하는 겁니다. 고용하면서 너도 자격증 걸어야 된다. 그래갖고 같이 거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동으로 걸고 이제 소속. 네가 그럼 매출을 나눠서 끊는 거지. 나눠서 끊고 이렇게 일반 과세를 안 돌기 위해서. 나눠서 끊고 매출을 4,800 안 넘기게. 근데 우리가 실무에서 매출이 연간 매출이 4,800도 안 나오면은 문 닫아야 되죠? 그거 어디 해먹겠어, 이거?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소속으로 하여금 걸게 하는 거지. 이거 내가 모든 비용을 다 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공동사무소가 이런 제도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잘 안 쓰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활용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보면은요, 그 나중에 명칭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대표자명이 2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간판을 딱 보면. 대표 다 쓰게 돼 있거든요. 대표자명을 쓰게 돼 있는데 2명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바로 공동사무소예요.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제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였고,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을 보겠습니다. 그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형태가 3가지가 있거든요. 중개사무소 옮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강남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여기 건물의 임차료가 너무 비싸니까 옆건물이 비었으니 마침 옆건물로 가자. 그리고 강남구 내에서 옮긴다. 이거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에서 그만하자. 저기 종로구가 다시 뜬다 하니까 종로구로 가자. 그러면 강남구에서 종로구로 옮깁니다. 그럼 이것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이죠. 이게 있고, 그다음에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강남구에서 옮기거나 이 분사무소를 종로구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그래서 각자 나눠서 보는데 우리 교재는 이걸 나눠서 설명 안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잘 듣고 나중에 읽어보면 그냥 끝납니다. 물론 중개사 부분 아직은 복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수업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할 안에서 이전 절차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등록관청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을 먼저 해요. 사무실 먼저 옮겨요. 이렇게 이전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신고 기한이 있겠죠. 신고 기한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에요. 며칠하고요? 10일. 우리 과목의 두 번째 중요한 숫자가 10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 10일은 주요 10일은 전부 다 암기할 거예요. 통째로 암기할 겁니다. 그래서 10일 내에 신고 들어간다. 그럼 신고는 어디다 해야 되냐? 관할은 당연히 강남구청장에 들어가야죠. 여기가 등록관청이니까.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등록관청에 이제 신고 들어가고요. 이제 등록관청 신고할 때 서류 물론 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 등록증하고 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신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등록증을 재교부해 줍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은 모두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인증서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 줘야 돼요. 관할 안에서 이전 별로 문제 없습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자, 근데 이번엔 강남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종록으로 옮겼습니다. 관할구역 외로 옮겼죠? 자, 그럼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해요. 먼저 종록으로 옮겨요. 역시.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역시 10일이죠. 10일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때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냐 문제죠. 이제 종로구청장에 갈 거냐 강남구청장에 갈 거냐 이게 문제가 생겼죠. 아니면 둘 다에게 갈 거냐. 이거는요 우리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 신고 있죠. 이거와 똑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 신고 전입 신고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요. 이사 간 곳에다 한다. 그러면 종로구청장에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종로구청장은 이자에게 신고 들어가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그럼 강남구청장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죠. 근데 이전 전 등록관청이라는 표현보다는 종전의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점. 이 점을 일단 기억해 둡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관할구역 외로 옮겼을 때는 간 곳에다 해요. 10일 내에 하는 겁니다. 그럼 등록증을 재교부해 줘요. 일단 재교부해 주고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로 옮겼을 때는 특이한 절차가 서류 송부가 있어요. 완전히 이사를 갔으니까 서류를 송부해 주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럼 종로구청장, 이전은 등록관청이 종전 등록관청에다가 야, 내가 이전 신고 받았거든. 네 갖고 있는 서류 다 보내. 하고 서류 송부 요청해요. 그러면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지첩시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등록대장 보내주고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를 다 보내줘요. 그러면 이거 서류 송부를 해주는데 행정처분 서류도 다 보내줍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럴 수 있죠. 이 개업공사가 강남구에서 위반 행위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 같아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로 도망간 거예요. 이거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서를 싹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행정처분이라는 거,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누가 때리냐? 여기서 서류 받았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때리게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행한다 그랬어. 이거 위반행 해놓고 도망갈까 봐 이제 여기서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위반행위를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증, 그 다음에 이제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물론 통보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순환이니까요, 지금. 이전 신고 10일 내 하고 관할구역 외로 옮기면 이전 후 등록관청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감 잡고요. 서류 송부가 있다더라. 이 정도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분사무소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별도로 보는지 이제 느낌 딱 오시죠?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종록으로 옮깁니다. 근데 주된 사무소는 광명시에 있었어요.
주된 사무소는. 그러면 당연히 분사무소 이전을 역시 먼저 하겠죠. 먼저 옮깁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요. 그럼 이전 하나부터 신고 기한은 역시 며칠? 10일이겠죠. 그럼 신고 어디다 하는지 짐작되시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야 되죠. 이자에게 들어가요. 이자에게. 광명시장한테. 그러면 신고확인서 제교해 줍니다. 이건 신고확인서죠. 분사무소니까. 그럼 신고확인서를 제교해 주고요.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요. 하나의 통보가 더 있죠. 지금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종로구로 옮겼는데 신고는 누구한테 했어요? 광명시장에 해버렸죠. 그럼 강남구청장이든 종로구청장이든 자신의 관내에서 분사무소가 빠져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둘 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줘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다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분사무소는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다 통보해 줍니다. 감 잡았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중개사무소 이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감을 잡아 두시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50페이지를 보시면 게시, 사무소의 명칭, 표시 광고가 나오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예요. 자, 건강 주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